노다지 썰전. 2025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 자그마치 1조 1,65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 환경을 뚫고 이뤄낸 놀라운 성과죠. 이제 시장의 모든 눈은 2026년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과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기세를 몰아서 스스로 선언한 플랫폼 플레이어로 성공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핵심 사업들의 이 탄탄한 기반과 또 명확한 미래 전략을 볼 때 2026년 전망도 아주 밝다고 봅니다. 그 화려한 실적이라는 빛 뒤에는 분명 짙은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잠재적 리스크와 여러 불확실성을 좀 짚어보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이 타이틀에 가려진 불안 요소들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핵심인 에너지 사업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는 무려 54%를 바로 이 에너지 사업이 책임졌습니다. 명실상부한 회사의 심장이고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이죠. 특히 그 호주 세넥스 가스전의 생산량이 3배로 늘어난 효과가 실적을 아주 강력하게 견인했거든요. 이 기조는 2026년에도 계속될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동성의 뇌관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가장 큰 이익을 안겨주던 미얀마 가스전이 그 파이프라인 연결 공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추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리스크죠. 회사 스스로도 판매량이 소폭 줄어들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네, 물론 미얀마 가스전의 일시 중단은 계획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강력한 카드가 바로 호주 세넥스 가스전입니다. 3배 증산 체제가 2025년에 완성되었고 그 효과가 2026년부터는 온전히 반영될 겁니다. 미얀마의 소폭 감소분은 이 세넥스의 폭발적인 증가량으로 충분히 상쇄 가능합니다. 과거에 시추가 좀 지연됐던 토지 보상 문제도 2025년 말에 완전히 해결되면서 걸림돌도 사라졌고요. 잠깐만요. 그 세넥스 증산 효과가 미얀마의 공백을 정말 완전히 메울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계획하고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연됐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변수는 늘 존재하는 법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규 투자건들입니다. 광양 LNG 터미널이야 곧 완공된다지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나 미국 가스 자산 인수는 아직은 드론 청사진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청사진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단계에 들어섰다고 봐야죠.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순항 중이고요. 미국과 동남아에서도 유망한 가스 자산 인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비전입니다. 단순히 가스를 캐서 파는 걸 넘어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땅에 묻는 탄소 포집 저장, 즉 CCS 기술을 도입하고 지열 발전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미래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전략의 핵심이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말씀하신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2026년 3월에 최종 투자 결정, 즉 FID가 예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FID라는 게 수조 원의 돈을 투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인데 여기서 고 사인이 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국 에너지 자선 인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룹사 전체 기준으로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설령 인수에 성공한다 해도 그 이후의 통합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고요. 이건 좀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에만 기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에너지 사업 계획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회사의 또 다른 성장 축인 소재와 식량 사업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논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군요. 저는 그 또 다른 성장 축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특히 전기차의 심장인 구동모터 코어 사업의 해외 법인 수익성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법인은 주요 고객사의 생산량 변동 때문에 고전했고, 폴란드 법인은 이제 막 양산을 시작해서 2026년에도 초기 비용 때문에 적자가 예상됩니다. 회사 목표 자체가 수율 안정화라는 것, 이건 뭐 달리 말하면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너무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해외 법인의 초기 어려움은 글로벌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봐야죠. 더 큰 그림을 보면요. 하이브리드 차종의 판매 호조와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 덕분에 구동모터코어 사업 전체의 수익성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 기지인 국내 포항 공장은 이미 안정적인 흑자 구조로 확고히 다졌고요. 여기서 축적된 노하우가 해외 법인으로 이전되면 안정화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겁니다. 그 성장통이 언제 끝날지가 관건이겠죠? 식량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팜오일 시황이 좋아서 2025년에 이익이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 이익의 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 스스로도 팜 사업의 수익성은 인도네시아의 수출세 정책이나 원료 가격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장과 정제 법인을 합친 통합 마진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각 사업의 부실이나 변동성을 가리기 위한 포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체계적인 밸류체인 관리 능력이라고 봅니다. 원료 생산부터 가공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뤘기 때문에 외부 변동성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마진을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신감의 표현이 바로 2026년 팜사업 영업이익 목표를 1억 7천만 달러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인도네시아 신규 농장 인수로 헥타르당 8톤이라는 그야말로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했고 우수한 종자 기술까지 더해져 성장세는 더 가팔라질 겁니다. 생산성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산 활용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부지를 찾으면서 일부 경쟁사들은 팜 농장을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의 전력이나 통신 같은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단 말이죠. 이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 결정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건 한계가 아니라 전략적 집중의 증거라고 봅니다.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안정적인 통신망, 냉각을 위한 용수까지 필요한 첨단 인프라 시설입니다. 현재 회사가 보유한 인도네시아 농장 부지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어설프게 유행을 쫓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식량 사옥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은 재무 건전성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죠. 글쎄요. 바로 그 재무 건전성이 앞으로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3년간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냐면 현재 회사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이건 사실상 회사의 미래를 건 거대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2025년에 절반에 가까운 1조 5,500억 원을 썼고 앞으로 미국 에너지 자산 인수 같은 대형 M&A가 추가되면 투자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투자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3조 2천억 원 중 60% 이상이 미래 핵심인 에너지 부분에 집중됩니다. 불확실한 여러 곳에 찔러보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에 다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주주 환원율 50%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없다면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비핵심 자산을 꾸준히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 체력을 착실히 다져왔기에 가능한 일이고요. 에너지, 모빌리티, 식량 이렇게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벌이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거대 변수들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자칫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가볍게 들어선 안 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의 사상 최대 실적은 일회성 행운이 아닙니다. 에너지, 소재, 식량으로 이어지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사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의 대규모 투자는 불확실한 도박이 아니라 단순한 무역상을 넘어서 생산부터 가공, 물류, 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플랫폼 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저는 2026년에도 이 견고한 성장 스토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성과는 분명 대단하고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논의했듯이 그 화려함 이면에는 미얀마 가스전의 가동 중단, 해외 구동 모터 코아 법인의 수익성 문제, 그리고 회사의 명운을 건 대규모 투자에 따르는 재무적 부담감이라는 명백한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장밋빛 전망에 취해 있기보다는 그 원대한 계획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또 예상치 못한 암초들을 어떻게 피해가는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야심차게 내세운 플랫폼 플레이어라는 전략이 성공 가도를 달릴지 혹은 곳곳에 도사린 암초에 부딪힐지는 결국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 치밀한 실행력에 달려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된 양측의 긍정적 전망과 잠재적 리스크를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2026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항해를 직접 판단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